여보세요. 정말 당신이요? 50년 만에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될 줄은. 전화기를 든 내 손이 떨렸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50년 전 그날 기차역 플랫폼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영호야. 나 미영이야. 그 순간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아팠던, 그리고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73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1973년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명성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죠.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네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잘 정도로 좁았죠. 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제 잘못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해 3월 봄이 왔습니다. 야, 김영호. 우리 반에 전학생 온대. 단짝 친구 성민이가 교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3학년 때 전학 오는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교실 문이 열리고 그 애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의 그 학생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애에게 끌린 건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애의 눈빛에는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죠. 박미영 학생은 김영우 옆자리에 앉도록 하세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영이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4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 애의 옆모습을 비췄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미영이가 너무 예뻐서 감히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학 시험을 보는데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훌쩍, 훌쩍. 고개를 돌려보니 미영이가 시험지를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시험지는 거의 백지 상태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 저는 용기를 내서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수학 어려웠지? 나도 처음에 어려웠어. 내가 도와줄까? 미영이는 빨개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도와줄 거야? 응. 방과 후에 도서실에서 만날래?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방과 후 도서실에서 수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영호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우리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멋지다.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미영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미영이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미영이네 집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대요. 하지만 그 집안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 그래서 엄마랑 매일 싸워. 무서울 정도로 싸워. 그래서 나를 외할머니 댁이 있는 이 동네로 전학 보낸 거야.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가기가 무서워. 또 싸우고 있을까봐. 그 순간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여자 손을 잡아본 거였어요. 미영이는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도서실에서, 학교 뒷산에서, 그리고 한강 둔치에서. 1973년의 서울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 학교 뒷산에 진달래가 만발했을 때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영호야, 너, 나 좋아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응, 좋아해. 많이. 나도, 너 좋아해.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17세의 풋풋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월 어느 날 미영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1973년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집 전화번호도 몰랐거든요. 열흘째 되던 날 미영이가 학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영아, 어디 아팠어? 왜 연락이? 영호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어.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와. 우리 가족 이번 주 안에 부산으로 이사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부산? 갑자기 왜? 아빠가 부산에서 다시 시작하신대. 영호야, 미안해. 나 너랑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왜 헤어져야 해? 나는 이제 가난한 집 딸이야. 너는 공부 잘해서 대학 갈 거잖아. 나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난한 게 뭐가 문제야? 나도 가난해.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미영이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죠. 영호야,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미영이는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상황. 가난과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17세의 우리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 미영이가 부산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단칸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절대로. 토요일 아침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요. 그리고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이가 어느 기차를 타고 가는지는 몰랐지만 토요일 오전에 부산행 기차는 몇 대 없었거든요.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1973년의 서울역은 지금과는 달리 낡고 어두웠지만 그날의 제 눈에는 전쟁터처럼 보였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미영이를 찾았습니다. 미영아, 박미영, 어디 있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플랫폼에서 미영이를 발견했습니다. 미영이는 가족들과 함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제 목소리에 미영이가 돌아봤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에 놀람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죠. 영호야, 왜 여기 와? 저는 헐떡이며 미영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나 너 보내고 싶지 않아. 미영이의 아버지가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학생, 당신 누구요? 우리 딸이랑 무슨 사이요? 저는 미영이 친구입니다. 같은 반 친구. 친구면 친구지 왜 이렇게까지 쫓아와? 이제 우리 딸 만나지 마요.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떤지 알지 않소? 아버님, 그런 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가난합니다. 하지만 미영이를. 됐어. 꺼져. 미영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미영이의 어머니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둬요. 애들이 인사나 하게.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부산행 완행열차였어요. 미영아, 가자. 아버지가 미영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선택이었죠. 미영아, 나 기다릴게. 대학 가서 돈 벌어서 꼭 부산에 찾아갈게. 3년만 기다려줘. 아니, 5년, 10년이 걸려도 꼭 찾아갈게. 영호야, 나 너 절대 안 잊어. 넌 내 첫사랑이야.
마지막 사랑이 될 거야. 미영이가 가족들에게 이끌려 기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기차를 따라 플랫폼을 뛰었어요. 미영아, 주소, 주소 좀 가르쳐줘. 편지 쓸게. 미영이가 기차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밖으로 던졌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떨어진 쪽지를 주웠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의 한 주소가 휘갈겨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영호야, 미안해.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마이너스 미영. 기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7세 소년이 서울역 플랫폼 한가운데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영이를 잊지 않기로. 반드시 다시 만나기로. 이게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영이를 잊지 않고 기다리기로 한 선택. 그날부터 저는 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미영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성공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영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부산의 그 주소로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을 기대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듯이요. 미영아, 오늘 모의고사 봤어. 전교 3등 했어. 너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미영아, 오늘 학교 뒷산에 갔어. 우리가 함께 앉았던 그 나무 아래. 거기 너 없으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아. 미영아, 오늘은 내 생일이야. 18살이 됐어. 선물은 내 답장이었으면 좋겠어. 1974년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었거든요. 2월 입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3월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미영아, 나 서울대 붙었어. 이제 4년만 더 기다려. 졸업하고 취직하면 꼭 찾아갈게. 편지를 썼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매진했어요. 과외도 하고 공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1975년, 1976년, 1977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해도 거절했고, 대학 축제 때 여학생이 고백을 해와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영호야, 너 미쳤어? 그 여자의 몇 년째 소식도 없잖아. 벌써 다른 남자 만났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기다릴 거야. 친구들은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바보였을지도 모르죠. 1978년 2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당시로서는 꽤 큰 회사였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3월 어느 주말 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에는 5년 전 미영이가 던져준 그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만에 미영이를 만날 생각에. 하지만 그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 박 씨일까요? 그 사람들 2년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서울로 갔다는 말도 있고, 미국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동안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영이를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명성고등학교 동창회를 수소문했어요. 혹시 미영이가 연락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미영이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0년이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야, 이제 너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 안 하니?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까? 엄마, 저 아직 뭐가 아직이야? 그 여자애 벌써 7년째잖아. 이제 그만 잊고 좋은 사람 만나거라.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미영이는 제게 잊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답장 한 통 없었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1981년 봄 선을 봤습니다. 회사 상사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어요. 이름은 은희. 조용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해 가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이에게 미안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미영이를 가슴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선택.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내 은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다정했죠. 1982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1985년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승진도 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영이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더군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1990년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인터넷이 생기고 핸드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1999년 제 나이 44세가 됐을 때 명성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졸업한 지 25년 만에 대규모 동창회였어요.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동창들이 모였어요. 다들 나이가 들어 있었죠. 머리가 벗겨진 사람, 살이 찐 사람, 완전히 인상이 달라진 사람. 이름표를 보지 않으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와 있을까? 하지만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김영호. 오랜만이다. 성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성민이. 성민아, 오랜만이야.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했어? 응, 했지. 아이도 둘 있어. 너는? 나도 결혼했어. 딸 하나 있고.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민아, 혹시 박미영이 소식 들은 거 없어? 성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동창회 명단에도 없던데. 실망했지만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민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근데 말이야. 10년 전쯤이었나? 미영이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무슨 얘기? 그때 동창회에 왔던 애들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 미영이가 미국에 있다고. 결혼해서 미국에 산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 정말? 응. 근데 확실한 건 아니야. 소문 같은 거였거든. 그 친구도 누구한테 들었다는데. 그래. 미국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미국에 있다니. 결혼을 했다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도 결혼했는데 미영이도 결혼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했어요. 인터넷이 보편화됐고 이메일과 메신저가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임원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됐고요.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제 나이 50세가 됐을 때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난소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 가족분이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1년간의 치료 끝에 다행히 은희는 회복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희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비록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고 제 아이들의 엄마였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은희를 돌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미영이에게 집착한 건 사랑이 아니라 추억에 대한 집착이었던 건 아닐까? 은희가 회복한 후 저는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영이를 가슴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 아이들이 결혼했습니다. 손주가 생겼어요. 저는 회사에서 은퇴했고 은희와 함께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제 나이 68세가 됐을 때 은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여행이나 갈까? 좋지. 어디로 갈까? 부산은 어때? 예전에 여보가 부산에 자주 가고 싶어 했잖아.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희는 제가 왜 부산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알았던 걸까요? 여보, 괜찮아. 나도 알아. 여보 마음속에 누군가 있다는 거.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알았어.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 여보가 나한테도 충분히 잘해줬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가보자, 부산. 여보의 추억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50년 전 미영이가 살았던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물론 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집들은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죠. 여보, 이제 됐지? 이제 마음 정리할 수 있겠어? 응. 고마워, 은희야. 부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말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은희와 함께하는 남은 인생에 충실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2024년 9월 제 나이 69세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영호 씨, 저 기억하시나요? 박미영입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고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호 씨, 저 기억하시나요? 박미영입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셔요. 은희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응, 지금 간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였죠.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잠을 설쳐서 그래. 식사 후 은희가 병원에 검진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함께 갔을 텐데 그날은 여보, 나 회사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아, 그래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은희를 배웅한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5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나 영호야. 영호야. 정말 당신이에요? 50년 만에.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명성고등학교 동창회 명부에 있더라고요. 한국 돌아와서 동창회에 연락했어요. 언제 한국에 온 거야? 한 달 전에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 나도, 나도 할 이야기가 많아.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결혼했어. 아내가 있어. 나도 알아요. 동창회에서 들었어요. 나도, 나도 결혼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영우 씨, 우리 그냥 옛 친구로 만날 수 없을까요? 커피 한 잔만요. 50년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요.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좋아. 만나자. 하지만 아내한테는 말할게.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정직한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은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친구들이랑 즐거웠어요? 응, 그래.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연락이 왔어. 50년 만에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대. 다음 주에 만나고 싶다는데. 괜찮을까? 은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친구가 그 사람이에요? 여보가 5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응, 여자친구예요? 응.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나고 와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도 같이 가게 해줘요. 뭐? 나도 궁금해요. 여보를 5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보가 흔들릴까봐 무서워요. 솔직히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희야, 여보, 우리 결혼한 지 40년 넘었어요. 나는 여보를 사랑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발 나도 데려가줘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페였어요. 카페 안에 들어서는데 창가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미영이.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눈빛은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미영이가 우리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영호 씨, 미영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지만 순간 우리는 다시 17살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기침을 했습니다. 아, 미안. 소개할게. 내 아내 은희야. 안녕하세요. 김영호의 아내 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 씨. 아니, 영호야. 50년 만이네. 그러게. 정말 오래됐지. 많이 늙었죠? 아니야. 여전히 예쁘네. 은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영호 씨도 멋있어요. 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별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사모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호야, 이거. 편지 봉투에는 제 필체로 쓴 주소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미영이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전부 받았어. 한 통도 빠짐없이. 그럼 왜 답장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미영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이사 간 후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어마어마했죠.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우셨고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재미교포였는데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대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조건이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40살이었고 나는 겨우 18이었어요. 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가족을 살려달라고. 내가 거절하면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낳는다고.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아. 1974년 여름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영호야, 너한테 답장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내가 답장을 하면 너는 날 찾아올 거고 그럼 너까지 망가질 것 같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폭력도 있었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제 신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 아이 때문에 버텼어요. 30년을 버텼어요. 2000년대 들어서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제야 나는 이혼을 요구했고 길고 긴 소송 끝에 2015년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2019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영호야, 나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요. 내가 너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 기억해?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썼던 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내가 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기적이죠? 미영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은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의 남편을. 아니에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미영이가 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영호 씨를 잘 부탁드려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50년 전에 놓친 사람이에요.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그날 우리는 3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50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응. 친구로 지내자.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50년 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불쌍하더라고요. 은희야, 고마워. 하지만 여보, 이제 정리해요. 우리 인생이나 잘 살아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와 재회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친구로서요. 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오늘 서울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응, 나도 잘 지내. 미영이도 건강 챙겨. 소박한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어느 날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호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같이 갈 곳이 있어. 어디? 명성고등학교. 우리 학교. 명성고등학교는 10년 전에 폐교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요.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왜 거기를? 50년 전 추억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서. 영호야도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그래. 가자.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영이랑 학교 한번 다녀올게. 옛날 추억 때문에.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요.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희야,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나도 알아요. 첫사랑은 절대 못 잊는다는 거. 다녀와요. 그리고 마음 정리 확실히 해요.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 날이. 다음 주 토요일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명성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도착한 학교는 폐허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교정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건물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50년 만이네. 그러게. 우리는 교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가 우리 교실이었지? 맞아. 3학년 5반. 계단을 올라가 교실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교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없었어요. 칠판만 남아 있었죠. 영호야, 여기 우리 자리였어. 미영이가 창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맞아. 내가 여기 앉았고 너는 내 옆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교정이 내려다 보였어요. 영호야. 응?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때 너랑 도망갈걸.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너를 선택할걸. 미영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어. 17살에 뭘 알았겠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도 난 너를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어. 아니야. 영호야, 너 결혼 잘한 거야. 은희 씨 좋은 분이더라.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 응. 나도 이제 인정할게.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17살 때 잠깐 스쳐 지나간 운명이었던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호야, 그 짧은 시간이 내 평생을 버티게 해줬어.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도 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면 너를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날 살게 했어. 미영아, 그러니까 고마워. 내 첫사랑이 되어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어줘서. 미영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1973년 학교 축제 때 찍은 우리 사진이었습니다. 17살의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거 5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이제 너한테 줄게. 미영아, 이거 받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진짜 친구로 지내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인생이나 행복하게 살자고.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미영아. 나도 이제 놀게. 우리는 교실 한가운데 서서 포옹했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죠. 안녕, 영호야. 17살의 나의 첫사랑. 안녕, 미영아. 내 첫사랑. 학교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이 보였어요. 거기에 우리의 청춘이 남아있구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요? 저는 은희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50년 전 우리 모습이야. 미영이가 줬어. 은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어리네요. 애기들이네. 응. 어렸지. 여보, 이제 정리됐어요? 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 됐어. 은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4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서재 책장에 넣었습니다. 추억으로요. 그리고 은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년 봄에 제주도 여행 갈까? 좋죠. 우리 둘이서만 가요. 그래. 우리 둘이서.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호야, 나 미국에 있는 아들 만나러 다시 미국에 가. 한국에는 가끔 올게. 그때 또 만나자. 은희 씨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전해줘. 알겠어. 조심히 가. 메리 크리스마스, 미영아.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때 그 마음 그대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변했어요. 늙었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17살 때 서로를 아꼈던 그 마음. 그 마음만큼은 5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사랑은 꼭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더군요. 때로는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는 69세입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은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이들, 손주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가끔 서재 책장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할 겁니다. 17살의 나는 참 순수했구나. 그리고 그 순수함이 내 평생을 지탱해줬구나. 미영이도 미국에서 아들과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친구.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그 사람만 생각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게 제가 50년을 살며 배운 진리입니다. 2025년 봄, 저와 은희는 속초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은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5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거든. 은희가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여보.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17살의 미영이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0년에 걸친 사랑과 이별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 기억에 갇혀 살지는 마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만날 사람, 내일 만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진짜 사랑하며 사는 방법이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